잠깐만요. 이건 꼭 얘기합시다. 윤주영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주영입니다. 한 도시를 평가할 때 우리는 아파트 가격이나 인구의 숫자를 먼저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시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꼭 살펴야 할 점은 얼마나 도시의 재정 여건이 안정적이냐입니다. 곳간이 튼튼하고 그 곳간에는 염은 곡식이 가득해야 합니다. 행여나 곳간이 늘 부족하거나 관리가 부실해서 도시의 현재나 미래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오늘 윤주영의 시선에서는 부천시 재정의 현실과 개선 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45년 부천 사람 차광원님과 이야기합니다. 네,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윤주영 라이브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될지 무척이나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윤주영 라이브 영상 반응이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회계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우리 네. 처음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것 같고 네네네. 또 주변에서 덕담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네네.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도 잘 몰랐던 부천시 재정 현황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조금 후련하시다는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복잡한 재정 문제에 귀를 기울이는 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나아질지, 그리고 우리 부천이 예전처럼 조금 더 활기차게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장 요즘에 뉴스만 봐도 그 대장 첨단 산업단지 같은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계속 들려오는 것 같긴 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큼지막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야지만 우리 시 곳간도 좀 넉넉해지고 10년, 20년 뒤에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내심 큰 기대를 걸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지난 윤주영 라이브 방송 이후에 쏟아진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펼쳐지게 될 윤주영 라이브에서 어떠한 이야기들 좀 담아주실 건지, 또 어떠한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윤주영 라이브에 대한 컨텐츠를 또 만들어 가실 건지에 대한 한 말씀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는데 소외를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하니까 저는 동기도 유발이 되고 또 하여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의 또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네네. 그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 네. 관심은 감사한데 이게 또 지금 시기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렇죠. 시기잖아요. 네. 가장 현안 중에 하나일 수 있는 부천시 재정 문제를 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단 전해지기도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떤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인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럴 고려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앞에 계신 차광호님이나 저나 오랜 부천 사람이잖아요. 네네.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고 그 부분의 얘기를 좀 생생하게 객관적으로 해보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거고 앞으로도 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윤주영의 시선은 계속 진행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부천시 재정위기는 분명히 엄연한 현실이에요. 네. 쉬쉬할 문제도 아니고 네. 애써 감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도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정치적 공격이 어떤 빌미로 삼아서도 안 네네네. 됐는데 분명한 거는 당장 몇 년 내에 큰일이 생길 일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뭔가 분석도 하고 대안도 얘기해야 될 시기는 네. 분명하다. 이제 그런 네네. 입장에서 네.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충분히 공론화시켜서 네. 민간 분야에도 다수의 전문가들이 있고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너무 많은 대중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그것도 곤란하겠지만 적절한 어떤 합리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정말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네네. 부분들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차광호님도 얘기했지만 부천시 재정의 어떤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서 얘기되는 것들이 네. 대장 산업단지, 첨단 네네네. 산업단지라고 네. 하죠. 그다음에 대장 신도시도 네. 관련돼서 얘기하고 네. 또 오랜 세월 부천의 계륵 같은 존재였던 상동 말씀이시죠? 영상문화단지, 네네. 요즘은 상동 특별계획이라고 그런가요?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그 두 가지 문제는 정말 이거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많이들 같이 고민해야 될 주제다. 그래서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도 이후 시간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뭐 시에서 공시 자료도 있고 뭐 뉴스를 통해서도 이제 접해지는 여러 이제 정보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가 좀 편안하고 좀 쉽게 해설되지 않으면 사실 관심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재정 관련된 부분에 사용될 용어들이 이런 것들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딱 봤을 때 뭐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느낄 만한 그런 단어들이 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그런 단어들을 시민들의 시각으로 조금 편안하게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앞으로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네. 재정이란 주제는 단어 자체가 좀 의미가 벌써 약간 딱딱한데다가 그 재정을 설명하는 얘기들 속에 나오는 모든 뭐 단어나 용어나 네. 뭐 같은 얘기지만 설명들이 네. 사실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네, 많이 어렵습니다. 실생활하고 좀 유리돼 있다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렇다고 그거를 간과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게 거기 담겨 있는 숫자들이 주는 의미가 내 삶이나 우리 아이들의 삶이나 네. 우리 가족들의 삶, 뭐 등등 네. 여러 가지 내 주변의 모든 일들에 크게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전달성이 떨어지고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네, 관심은 있어도 접근하지 못했던 음. 일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임하고 있고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회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짚어볼 이야기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네. 부천시 재정 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6년도 부천시 예산이 대략 2조 6천억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사실 시민들이 듣기에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는데요. 올해 1월 그 부천시에서 발표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25년 기준에 스스로 벌어들이는 재정 자립도가 25%대. 25%. 그리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정 자주도가 44%대로 지속적으로 이제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았던 것 같거든요. 게다가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비 같은 고정비 지출로 좀 묶여 있다 보니까 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뭐 자립도나 자주도 이런 복잡한 숫자들이 시민들의 삶에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랑 사실 전국 평균이나 경기도 다른 이제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우리 부천시의 재정 성적표가 과연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회계사님의 그런 그 시각으로 객관적인 현실을 좀 속 시원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뭐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다른 네. 항목들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선은 네네. 지금 2조 6천억 얘기하셨는데 뭐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도 맞는 자료고 네. 제가 확인했던 지금 부천시가 공시한 네. 2026 회계년도의 본 예산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네네. 2조 5천억이 부천시 예산이에요. 아, 예산. 네네네. 그리고 재정 자립도는 28.59%. 그다음에 네. 재정 자주도는 47.33%.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지방재정법이라고 돼 있는 데서 규정하고 있는 걸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예산은 네. 어떤 식으로 구획을 하냐면 일반 회계, 네. 그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 네. 기타 특별회계, 네. 그리고 기금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네네네. 일반 회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복지, 환경, 문화, 교통, 네. 그러니까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그리고 네. 공무원 인건비, 네. 그 행정운영경비라고 네. 해서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나 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게 일반 회계고 공기업 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요. 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 건데 네네. 재정법도 있지만 우리 상수도 네. 먹는 물, 네네. 하수도 말 그대로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를 공기업 특별회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특별회계라고 그래서 네. 부천시에 11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등이 있어요. 근데 일반 회계만 구획을 지어놓은 거기서 모든 돈을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먹는 물이라든가 네. 하수처리라든가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관리하는 공유재산 관리 네네. 이런 것들이 시기에 따라서 또 시장의 어떤 정책 의지에 따라서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런 회계는 반드시 구획을 지어서 네. 거기서 버는 돈, 쓰는 돈을 정확하게 관리해라. 네네. 이런 측면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아, 흔히 얘기하는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를 얘기할 때는 네.
일반 회계를 가지고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 일반 회계에서. 회계를 가지고. 네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그래서 일반 회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할 주제들의 상당수도 일반 네네. 회계와 관련된 얘기들인데 네. 부천시가 아까 예산을 2조 5천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반 회계에서는 2조 1천억 정도가 돼요. 2조가 넘죠. 네네. 그리고 나머지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 합계가 한 4천억 정도. 4천억, 2조 5천억이 된다는 거고. 네네. 자, 그렇게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 세출 예산은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그 2조 1천억 정도가 되는 네.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를 구분할 때 세출 예산의 대표적인 게 우리 차관님 얘기하신 대로 사회복지 예산. 아, 네. 부천시는 1조가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100으로 보면 그중에 55% 가까운 숫자의 돈이 다 사회복지 분야에 쓰인다. 그러니까 경직돼 있는 지출일 수밖에 없고. 그거 말고 가장 대표적인 건 아까 얘기했던 행정운영-경비. 네. 그게 공무원 인건비하고 인건비. 네.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경비들. 네. 그게 14% 정도 차지해요. 3천억 정도 그게. 벌써 그러면 사회복지 분야가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 네.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행정운영-경비가 3천억이 넘어. 그럼 1조 두개 합치면 벌써 얼마? 1.5조가. 그렇죠? 예. 거기다가 교통, 네. 또 문화, 네. 환경, 네. 또 환경이 말 그대로 이제 생활 폐기물 처리하고 가로 청소하고 네네네. 뭐 이런 것들 네네. 우리가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어떤 사회적 네. 인프라를 유지한 대표적인 비용이란 말이야. 그런 게 또 이제 1,000억이 훌쩍 넘어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세출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 거지.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뭐 도시를 위해서든 본인을 위해서든 네. 공약을 만들어서 네. 시행을 하려고 할 때 네. 쓸만한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이 버는 돈보다 써야 될 돈이 크면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차입금을 빌려오듯이 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또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에 따라서 지방채라는 채무를 가져와서 도시에서 모자라는 돈을 이제 쓰는 건데 네. 그게 이제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게 현재 문제라는 거고 네. 다시 또 이따 말씀드릴게요. 질문에 답을 해야 되니까. 네네. 재정 자립도는 아까 얘기했던 일반 회계 예산 2조 1천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분모로 놓고 분자에 네.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 지방세, 세외 수입의 네. 합계에 그걸 분자로 놓고 계산한 결과가 어떠하냐. 말 그대로 일반 회계에서 예산에 잡히는 금액 중에 지방세, 세외 수입이 부천시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네. 스스로 벌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 비율이 재정 자립도가 되는 자립도. 거고. 네네. 외부 재원의 지원이 전혀 없을 때 네. 전체 쓸 돈 중에 속된 말로 부천시가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 비율이 28. 아까 말씀 59%라는 얘기죠. 네. 아마 그게 제가 본 자료로 25년도가 24년도 기준에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21인가 20인가 그래요. 상당히 중하위권으로 쳐져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더 문제는 추세적으로 계속 30% 밑으로 하회하고 있다는 거. 불과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50%를 넘나들던 재정자립도가 또 심지어는 제가 들은 얘기니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지방자치단 제도가 도입되는 시점 92년도 요즘 도입이 됐잖아요. 그때 뭐 한참 또 신도시 개발되고 이런 시기에는 부천시는 정부 지원 안 받아도 되겠다는 얘기들이 막 나왔다는. 재정자립도가 90도가 넘어갔대요. 그때. 그 정도로 이제 자립도가 높았고 그래서 그 돈이 넘치다 보니까 부천시가 팽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점 하락이 됐고 그러면 그건 당연한 변화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정도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질문하신 재정 자주도는 말 그대로 자주예요. 자주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쉽게 얘기하면. 네네. 또 분모는 동일하고 일반회계 전체 예산. 네. 분자는 지방세, 세외 수익까지가 재정 자립도고 네. 거기다가 지방교부세, 중앙정부에서 네. 부천시에 주는 돈이에요. 쓰라고 네. 주는 돈이고 조정교부금 이거는 경기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에 주는 돈. 네. 근데 주면서 어디다 쓰라고 용처를 정하지 않고 네. 부천시가 알아서 쓰면 됩니다라고 주는 돈. 자주도라는 거는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어느 분야에 돈을 쓸지 네. 일반회계에서 복지 분야에 쓸지 환경 분야에 쓸지 아니면 공무원 인건비를 더 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에 있는 돈이다. 근데 자주도가 지금 47.33%예요. 쉽게 의미하는 바는 뭐 절반 이하의 돈 정도를 부천시가 우리의 의지대로 네.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순위가 심지어 30등이에요. 31개 시군 중에. 그럼 거의 꼴찌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31개 시군, 네. 우리 부천시, 뭐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뭐 저 북부의 양평이라든가 이런 네. 다 모든 시군을 합쳐서 부천시가 자주도가 뒤에서 두 번째란 얘기지. 그만큼 정책적으로 많이 우리 부천시가 의사결정에 의해 쓸 수 있는 돈이 네. 적다. 네. 돈이 적다라기보다는 비율이 작다. 네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시군과의 평균을 좀 얘기해 본 거고 수치가 낮다는 게 지금 우리 대표님 갖고 있는 의문처럼 네. 외부 충격, 어떤 도시의 큰 변화를 위한 어떤 전향적인 어떤 발전을 위한 어떤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지. 부천에서 서울로 출퇴근도 하시고 서울도 여가 활동도 가고 지방으로 여행도 가고 인근의 고양시도 가고 뭐 네. 수원시도 가고 안양시도 가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대한민국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런 구조,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피부적으로 느끼는 내 생활이 불편하다.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네네. 안타깝게도 부천이라는 어떤 생활 공간이라든가 물리적인 어떤 입지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변화도 못하고 발전도 못하고 그러는 악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지. 그 정도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이후에 좀 이야기들이 더 네네. 풀려지긴 하겠지만 결국에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듣다 보면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이제 세입이 좀 많이 부족해서 네. 결국에는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많이 적다.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네. 재량의 어떤 돈이 작다는 거지. 그렇군요. 그래서 자립도 네. 자주도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네. 앞서 말씀드린 얘기하고 중복되는 거지만 자립도 자주도가 성남이나 화성, 성남은 뭐 이미 유명하고 화성 네, 최근에 네. 많이 발전하잖아요. 네네. 특례시가 됐고 뭐 이렇잖아요. 그게 인구도 늘고 산업 기반도 확충되고 거기서 당연히 세수도 많이 이제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창출되는 어떤 세입에서 그 책임을 맡은 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또는 그런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다양한 변화가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자립도나 자주도가 떨어지게 되면 네네. 그냥 현상 유지에 그치고 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냥 우리 기업들 왜 시설 투자하고 자본 투자하고 뭐 이래서 뭔가 새로운 동력도 창출해내고 그렇죠. 네네네. 사람도 더 뽑고 거기서 부가가치 창출해서 나라의 세금도 많이 내고 또 상장도 돼서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인건비 주고 네. 유지해야 되는 뭐 생산 설비 이런 것들 겨우 유지해내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은 오래 못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도시도 네. 그런 맥락에서 변화의 여지가 생기지 않고 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네. 크지 않다는 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해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는 저희가 살고 있는 그런 주거 환경에 대한 좀 획기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 지금 부천시가 그래도 과거 공업도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한때 정말 호황을 누렸던 그런 시기도 있긴 했는데 부천은 대단한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새로운 산업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것들에 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돈들이 사실은 조금 부족하고 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 뭐 이런 정도로 네네네. 정리해 볼 수 네. 있겠네요.